공간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까 이거는 좁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상한 거예요. 완전 공간이 좀 정리돼 보이죠. 이게 저는 공간 정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마 작년 올해 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설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오소장의 3분 진단에서 1인 주거인 원룸을 한번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의 주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캐드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한번 계획안을 잡아봤는데요. 그럼 바로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되게 치열하게 두 개의 사연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9평 원룸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집이 작아서 침대를 낮게 놓으면 층고가 높아 보일까 하는 생각에 되게 낮은 깔판을 깔고 매트리스를 놨는데 오히려 집이 좁고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침대를 창가에 배치를 했더니 찬 기운 때문에 새벽에 추워서 꼭 기침을 하고 깹니다. 빌트인 책상 같습니다. 이게 딸려있는 가린 테이블을 쓰고 있는데요. 테이블이 약하기도 하고 동선에 좀 불편해서 새로 테이블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테이블을 넣으면 공간이 답답해 보일까봐 포기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오면 밥을 대접하고 하는데 집 한켠에 제대로 된 상차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리식당? 이런 거? 사연이 좀 기네요.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칭찬할 거 도면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치수들을 굉장히 잘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잘 그려드리면 제가 잘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집들은 원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오피스텔에 가까운 구조이죠. 이 구조가 어떻느냐, 보시면 주출입구에서 화장실, 싱크, 물쓰고 설비가 필요한 공간들이 입구에 모여 있고요. 그걸 지났을 때 길다란 방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빌트인으로 꽤 많이 되어 있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약간의 임시거처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구를 많이 들고 오지 않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붙박이에서 옷장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화장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잘 넣어놓은 직장인들이 직딩이 살 수 있는 그런 집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뭔가 어수선하죠. 이거 왜 어수선한지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붙박이라 부르는 요 조그만 기역자 테이블, 요게 돌리면은 책상 다리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빌트인 책상이라 그러는데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기능 공간 앞에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동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웨이브처럼 꺾여지죠. 그렇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낮은 소파가 또 구석에 있죠. 화장실을 등지고 있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 소파 높이가 이건 체어야, 소파야. 이게 뭐 되게 얄궂은 사이즈의 소파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더 좌식도 아닌 것이 입식도 아닌 것이 공간이 모호하다.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낮은 침대를 놨는데 왜 좁아 보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 공간의 폭과 공간의 깊이, 그리고 입식으로 사용하는 공간, 또 내가 앉는 공간, 눕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좁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수선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어수선한 거를 내 목적에 맞게끔 공간을 잘 정리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드디어 3분 안에 제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시계를 좀 풀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타이머만 보면 제가 마음이 되게 쫄깃해져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첫 번째, 이 집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관 앞쪽에 기능부가 몰려있고 주방,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몰려있고 안쪽으로 방이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집 전체를 아우르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창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붙박이장에 들어있는 기능들과 비어있는 공간들의 이 조닝을 하는 게 되게 핵심인데요.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첫 번째는 현관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이렇게 있죠. 그럼 주방의 기능의 영역성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싱크대가 있는 부분과 다이닝이 연결됩니다. 식탁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 경계는 어디까지냐, 이 전자레인지 있는 데까지가 저는 주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대편에 이거랑 적합한 기능이 뭐다? 테이블이다. 테이블이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고요. 영역성이 들어왔을 때 주방과 다이닝이 약간의 대면형처럼 뭔가 조닝이 됐다. 그러면 공용구와 연결되는 기능이 또 뭐가 있을까요? 소파겠죠. 리빙 공간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옵션은 주방을 옆에 면하는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는다. 왼쪽 편에다가. 그럼 소파를 놓고 나면은 또 장점이 있는 게, 소파와 식탁이란 것들은 높이값이 입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레이어가 중첩이 됩니다. 소파에 앉으면 뭐가 보이죠? 책상이 하나 있었죠. 아까 빌트인 그 땅은 쓰지 마시고, 쓰지도 못하니까 걔를 밀어 넣어버리고 거기 위에 내가 컴퓨터용 좀 큰 모니터를 갖다 놓으면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TV도 볼 수 있다. 리빙 공간이 생겼죠. 근데 잠자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영역이 프라이빗하게 나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집에서도 제가 어떻게 나눴죠? 공용부를 주방, 다이닝, 리빙을 묶었었고
없고, 그리고 창가 쪽에 제일 내밀한 곳에 오픈 책장이나 이런 파티션을 놔가지고, 높으면 안 돼요. 낮아야 됩니다. 낮은 장을 놔서 침대를 놓으면은 잠잘 때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게 위호되게 취침을 할 수가 있고요. 공용보로 나왔을 때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친구들 왔을 때 또 놀 수도 있고. 56초. 자, 그럼 다른 알트 하나 더. 왜냐면 아까 우리 사연자분께서 침대를 창가에 놨더니 춥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거는 들어왔을 때 식탁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라 부르는 영역은 앞쪽에 몰려있는 게 맞고요. 그 옆에다가 침대를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낮은 파티션을 제가 놨죠. 근데 그 옆쪽에다가 지금 뭘 놨냐? 갖고 계셨던 소파를 놔도 되고요. 왜냐면은 소파와 침대 높이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앉았을 때 좀 푹신거리는 요 맛으로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조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추천드리는 게, 좌식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침대 옆 공간에다가 5cm 정도 되는 이 매트리스 같은 이런 두꺼운 러그를 깔아 두시고 밥상 같은 거 옮겨 놓으시고요. 쿠션이랑 이런 블랑켓 같은 거 던져 놓으시면 꽤 아늑한 좌식 공간이 됩니다. 근데 침대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좌식이랑 꽤 잘 연결되거든요. 2초. 아, 5초만 딱 더 얘기할게요. 5초만. 진짜 5초만 얘기할게.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아까 들어왔을 때 왼쪽 편에는 키 큰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붙박이장이 쭉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그냥 빈 공간이 있었잖아요. 이때 중요해야 된 게 동선이에요. 동선을 가운데 딱 열어주고 창가까지 쭉 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 동선 안에서 붙박이장 사용, 옷장 사용, 책상 사용, 왼쪽으로 가면은 식탁 사용, 소파 사용, 침대 사용, 이 동선이 딱 정리가 되니까 집이 굉장히 알차고 이야기가 많은 좋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초 넘었네. 미안해. 두 번째 사연은 브이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하나 더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제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제가 지방에 있다가 아버지가 주신 보증금 500만 원을 들고 혼자 홀몸으로 올라왔는데요. 아마도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거나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다 이런 집에 살게 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솔루션을 한번 주고 싶었습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TV 애청자입니다. 저는 인테리어라고 할 거 없는 원룸에 사는데요. 원룸이 다 그렇겠지만 현관문을 열면 침대가 바로 보입니다. 되게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가 바로 보이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뭔가 공간 분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배치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혹시 팁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마음이 좀 짠해지시는 구독자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원룸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취방이죠. 뭐 집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자, 현황을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 그렇죠. 뭐 이런 자취방에는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되겠죠. 자, 현관이 없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방이에요. 그럼 밖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겠죠. 이 구조도 제가 너무 익숙해서 신발장은 밖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침대가 바로 있는데, 침대가 제가 볼 때 조금 커요. 일반 슈퍼 싱글 사이즈보다 조금 큰 침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침대 하나 놓으니까 끝이에요. 뭐 아무것도 놓을 게 없어. 또 하나는 지금 출입구의 대각선 반대편에 싱크대가 하나 있죠. 이게 주방이라 부르기 좀 그렇죠. 싱크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는 조그만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세탁기랑,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기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화장실은 현관문에 들어오자마자 이 붙박이장이라 부르는 여기 옆에 문짝이 하나 달려있네. 여기 화장실이겠습니다. 정말 이런 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모으고 모아서 가장 작은 공간에다가 다 때려놓은 게 고시원이잖아요. 고시원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V 같은 게 이 현관 앞에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모니터인 것 같기도 하고, 대학생이 TV를 왜 봐? 공부해야지. 모니터라고 믿겠습니다. 네, 아직 세팅이 안 된. 네, 그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기 너무 힘든, 제가 아마 작년 올해 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설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분 진단 바로 해볼게요. 준비 시작. 네. 자, 첫 번째, 학생분이시잖아요.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실 때다. 인테리어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자, 제가 솔루션 한번 드려볼게요. 최대한 뭘 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공간을 구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자, 첫 번째는 침대가 지금 보니까 집에서 갖고 온 침대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침대가 너무 큽니다. 얘는 지금 갈 데가 지금 놓여져 있는 배치 그 자리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침대는 요거 중고로 사면 진짜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땡몰 들어가면은 정말 매트리스 싸거든요. 10만원, 11만원짜리 있는데 젊을 때 그런 거 써도 괜찮아요. 저는 신혼 때도 그런 거 썼어요. 집 갖고 있는 거 좀 팔거나 이랬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침대는 머리를 뒤집어서 아까 기존에 쓰던 자리에 왼쪽편에 놓습니다. 책상이 지금 계륵이었는데 침대 머리맡에다가 제가 갖다 놨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관문 열었을 때 책상이 바로 보이지 않느냐? 보여도 되는데요. 이런 작은 공간들은 현관부터 내 공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케아 가셔가지고 그 현관 입구 쪽에다가 커튼을 하나 매다셔가지고 뭐
뭐 봉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매달아서 문을 열자마자 커튼이 한번 막아주고 커튼을 열고 들어와서 내 집으로 인식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지금 책장을 왼쪽 편으로 가서 벽 쪽으로 세우시고 책장을 놓죠. 그럼 책장하고 침대가 머리를 면해 있는데 어머나 책장을 면해 있는데 얘가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책상이 있고 침대가 바로 있으니까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여기다가는 뭘 사면 되느냐, 사무실에서 쓰는 그 파티션이 있는데요. 이거 중고로 사면은 25,000원이면 하나 사요. 그거를 2개를 딱 사가지고 침대 뒤에다가 파티션으로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공간이 일단 분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옷장 부분이 있었는데 자, 아까 싱크대가 대각선 끝에 있으니까 얘는 이거 만지면 자취방 아저씨가 엄청 뭐라고 하니까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냉장고를 조금 벌리고 책상 끝 라인과 지금 이 집에 있던 옷장을 라인을 맞춰보세요. 들어왔을 때 제가 늘 말하는 동선이 T자로 확보가 딱 되죠. 그쵸? T자로 확보가 되고 책상 끝단에 맞춘 옷장이 먼저 쓰고요. 냉장고도 당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그 당근마켓 들어가면 아까 찾아보니까 한 3만 원에 팔더라고요. 이런 거 낮은 장을 책상에 밥상에다 올려놓고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주방을 다른 공간으로 조닝을 하자. 그리고 돈이 엄마가 조금 도와준다 그러면은 슈퍼싱글 침대 옆에다가 낮은 장을 쬐끄만 거를 하나 놓으세요. 책장 겸 낮은 장. 그러면은 공간이 들어왔을 때 주방이 있고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T자로 동선이 구분되면서 그래도 심리적으로 잠자는 공간과 내가 활동하는 공간, 밥 먹는 공간이 좀 분리가 될 거예요. 밥은 어디서 먹는다? 침대 밑에 놓든 밥상 내고 놓고 먹어도 되고요. 웬만하면은 책상에서 드세요 그냥. 이거 질문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10초만 제가 딱 더 얘기할게요. 10초 좀 넘을 것 같다. 화장실 들어가는 스위치가 지금 옷장 뒤로 가려지게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스위치 커버만 바꾸면 얘가 IoT로 쓸 수 있는 그런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 원상복구 해주면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스위치를 따로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게 뭐냐? 제 방에 쓰고 있는 요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방 불 끄고 켜고 할 수 있거든요. 집에 비포 애프터 도면을 지금 나갈 텐데 완전 공간이 좀 정리돼 보이죠. 이게 저는 공간 정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오빠나 아니면 형이나 아빠가 한 10만 원만 더 줄 수 있으면은 여기 커튼 제가 설치했었던 여기 벽면에다가 집주인분하고 상의해가지고 타공판 같은 걸 렉을 하나 거셔가지고요. 거기다 훅 몇 개 걸어서 내가 자주 쓰는 모자나 옷 같은 거 걸어 놓으시면, 왜냐면 자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옷을 어디다 던져 놓느냐, 책상 위 아니면 의자 위 아니면 침대에다 던져 놓거든요. 옷장이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타공판 하나 해가지고 옷걸이 몇 개 걸어 두시면은 그래도 집이 좀 내 생활이 좀 정리돼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소의 기능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잠자는 공간, 그리고 음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조리 공간, 그리고 얘를 먹을 수 있는 약간의 테이블 같은 다이닝 공간, 그리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리빙을 할 수 있는 소파 공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화장실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공간이 크던 작던 간에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주거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간다? 작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집들을 할 때는 기능들을 잘 겹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솔루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파가 활용도가 많으냐, 테이블이 활용도가 많으냐, 테이블이 훨씬 더 활용도가 많겠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노트북도 할 수 있고 친구 오면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가구들이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담아냅니다. 반대로 소파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무언가를 하는 릴렉스하는 그 조언밖에 없잖아요.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많이 쓰는 기능에 저는 공간을 할애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방이 좀 생각보다 좀 길다 보니까 그래도 꽤 공간이 조닝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좁지 않냐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모델링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절대로 안 좁아요. 사람들은 빈 공간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공간감보다 내가 사용하는 책상이나 나한테 익숙해진 스케일감을 가진 덩어리들, 가구들이 들어갔을 때 공간을 훨씬 더 잘 인지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다 끝내고 비워진 집에 스타일링이나 가구를 세팅하고 나면 집이 훨씬 더 커 보이는 드라마틱한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저희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알차게 잘 조닝하고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집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학적으로 뭔가 아름답게 꾸민다는 꼭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능과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자취방이고 뭘 놓을 수도 없을 만큼의 복잡한 공간이었지만 중고 가구나 있는 가구를 잘 활용해서 집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리만, 이거를 전문용어로 조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닝만 잘 돼도 이 집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목적을 달성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능력을 키우는데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두 번째 이 사례를 넣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원룸 컨텐츠 다루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지방에서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원룸을 얻었었는데 집이 되게 좀 넓고 좁고 긴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개똥 같은 집을 정말 나름대로 그래도 월급 받았다고 좀 가구 몇 개 사가지고 공간을 분리하고 하면서 내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외에 젊은 분들이 원룸 키워드 때문에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는 씨앗을 심는 시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열매를 거둘 시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 때는 실력을 키우고 내 전문성을 키우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전투력, 내가 물고기 잡는 법 이런 것들을 집중할 때지, 비싼 인테리어 가구를 사서 집에 놓고 하는 것들은 조금 뒤에 하셔도 된다. 하기 싫어도 성공하고 나면은 그런 거 얼마든지 따라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중고 가구들, 이케아에 가면 또 저렴하고 기능성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마다 필요한 가구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이사도 다녀야 되고요. 또 장가가고 하면 버려야 돼요.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중고도 좋고 좀 저렴한 것들, 이런 것들로 집을 잘 꾸미시고 성공하고 나셔서 잘 되시면 인테리어의 끝판이라 부르는 무화 같은 곳에 찾아오셔서 전문가들한테 돈 주고 서비스를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